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7일 최명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6일 지방선거에 대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죠.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사전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은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었는데, 글쎄요, 이제는 물론 선관위 직원은 그대로지만, 그래도 이제는 집권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전투표의 의혹은 아마, 그러나 여전히 약간의 실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선관위가 했던 약간의 실수, 아마 그런 부분 가지고서 그걸 너무 크게 봐서 그런 것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본투표 6월 1일 날 사실 투표 못하러 갈 수도 있거든요. 저도 사전투표 할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물론 저는 본투표 날에 되게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향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편리한 시간에 이거는 이틀 아닙니까? 가서 투표를 많이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발표를 못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냐? 어저께까지 조사한 거는 오늘 또는 이후에 발표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조사한 거는. 근데 오늘부터는 발표를 못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도 웬만하면 다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저런 곳 있죠. 출구조사나 이런 거. 이번에도 6월 1일 오후 한 7시 반 정도에 출구조사 발표를 한다는데 근데 잘 아시지만 저희 그리고 경험도 그렇고요. 대선 같은 전국 선거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 이렇게 이제 범위가 넓은 곳에 여론조사는 맞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을처럼 그 좁은 지역의 여론조사는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별로 동네별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전국이나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는 거기도 물론 지역별로 다르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일종의 트렌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조그만 도시 인천 계양 그것도 갑도 아니고 갑을 다 합친 것도 아니고 을 지역의 요만한 곳에서는 그 경향성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총선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걸 아마 감안해서 여론조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그 방송 3사가 했던 여론조사 정말 소름 끼치게 맞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0.73%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그걸 거의 그대로 맞췄죠. JTBC는 틀렸습니다. JTBC는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그것도 물론 작은 표 차이지만 이긴다고 그 발표를 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방송 3사, 그건 그만큼 돈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 그나마 신뢰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면 그런 결과. 그래서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물론 그거는 출구조사였죠. 출구조사는 훨씬 더 정확하죠. 이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걸 전제로 한다면 거기서 한 마지막 여론조사는 어떨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침 어젯밤에 KBS, MBC, SBS 요 방송 3사가 지난번 대선 때 여론조사하고 똑같이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입소스라는 곳에다가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판세입니다. 뭐냐면 이 조사한 기간이 23, 24, 25 이렇게니까 오늘부터는 조사는 할 수 있는데 발표를 못하니까 하여튼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결과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 총 17개입니다. 광역 우세한 지역 6곳입니다. 6곳. 서울 잘 아시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3.6, 송영길 후보가 31.2. 그래서 이거는 단 한 번도 제가 보기엔
한 15% 이내로 좁혀진 적이 없습니다.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그러니까 영남권은 싹쓸이 국민의힘 다 확실 우세. 서울도 확실 우세. 이렇게 해서 6곳이 국민의힘 확실 우세. 그러면 민주당이 확실 우세인 곳은 어디냐? 호남권 4곳,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이건 뭐 확실 우세다. 단 한 번도 상대 후보가 추월한 적이, 여론조사로는 추월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 확실 우세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차이도 오차범위 밖으로 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확실 우세가 6곳, 민주당 확실 우세가 4곳. 그러면 10곳은 이제 뭐 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7곳이 문제입니다. 7곳. 요 7곳 이걸 놓고 싸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7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경합 우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합이지만 오차범위 내지만 뭐 오차범위도 뭐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 3.1% 뭐 또는 뭐 4.4% 이렇게 되니까 그걸 곱하기 2를 하면 뭐 6% 또는 8% 이 정도까지는 오차범위 냅니다. 오차범위를 벗어났다는 건 그걸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법 한 5%포인트 이상 이렇게 앞서고 오차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아마 그 정도의, 그래서 이건 경합이지만 우세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4군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천입니다. 유종복 국민의힘 후보가 39.9, 박남춘 35.8 이렇게 되면 요거는 한 4.1%포인트. 그런데 이걸 왜 경합 우세로 넣느냐? 여기도요, 거의 박남춘 후보가 이긴 여론조사 결과가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정도로 여론조사 추이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 뒤집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충남 김태흠 43.8, 양승조 34.7. 이거는 초반에는 양승조 지사가 더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성범죄 이 사건이 불거졌죠. 근데 박완주 의원은 충남 천안을입니다. 양승조 전 지사 지금 사퇴했으니까 양승조 후보는 원래 천안 출신입니다. 천안 출신으로서 충남지사가 됐는데 바로 같은 당의 천안 출신인 박완주 의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의혹에 휩싸이니까 같이 동반 하락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은 최근 여론조사니까 박완주 성범죄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김태흠 후보가 진 적이 거의 없다. 여론조사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흐름이 확 바뀌었다. 그래서 경합우세. 이렇게 보면 거의 8%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오차범위 바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9.1%포인트 앞서고 있는 거군요. 이 정도면 여론조사 오차범위 바뀌죠. 그래서 이건 최근에 흐름 변화가 있었고, 이 흐름 변화는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부터 사전투표하고 그러면 변할 것 같지 않다. 충북도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43.4, 노영민 30.7. 오차범위 바뀌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도 경합우세라고는 하지만 거의 확실 우세에 가깝다. 강원도도 김진태 44.9, 이광재 34.0. 이래서 이것도 10.9%포인트 차이인데, 이것도 여론조사상으로는 단 한 번도 이광재 후보가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민주당에서는 경합지역으로 꼽고 있거든요. 왜? 이광재 후보의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10%포인트 이상 김진태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여기도 거의 확실 우세, 양보해서 경합 우세 정도로 이렇게 꼽아도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4군데, 국민의힘 경합 우세라는 4군데는 국민의힘 승리가 확정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군데 정도가 국민의힘이 확보해 놓은 곳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4군데. 그럼 이제 3곳이 남았죠. 사실상 승부처는 이 3곳이다. 근데 이 같은 조사에서 보면 이 3곳은 경기도, 대전, 세종 이렇게입니다. 경기도 잘 아시다시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김동연 후보가 이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건 없습니다만 오차 범위 내에서 김동연 후보가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법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 조사에서는 김은혜가 37.7, 김동연이 39.1 그러면 1.4%포인트로 오히려 김동연 후보가 앞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엎치락뒤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개표를 해봐야 한다. 이런 거고요. 대전이 이장우, 허태정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서도 이장우는 36.1, 허태정 40.0입니다. 그러면 3.9%포인트, 제법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도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장우 후보가 앞서는 곳 여론조사 결과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개표를 해봐야 알겠다. 세종, 최민호 40.4, 이춘희 38.5. 이거는 뭐 거의 1.9%포인트 차이죠. 1.9%포인트. 이건 표결해봐야 한다. 개표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도 세종시는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이 이겨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든 아니면 그 시장 선거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번에 최초로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이나마 앞서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워낙 근소한 표차로 앞서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강요들과 함께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죠. 아마 그 여파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기에 가서 세종시장 선거를 국민의힘 후보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했다고 봅니다. 가서 도와달라고 말을 못했을 뿐이지. 이런 거는 바로 이게 집권당 프리미엄입니다. 대통령이 어디 돌아다닐 수 있죠. 가서 누구를 지지하는 발언만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세종시에 가서 국무회의도 하지 말라. 이거 어차피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집권당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거 비난할 일이 아니다. 집권당 물론 거기 가서 누구를 도와달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비판받을 일이죠. 그리고 그거는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통령이 지나가는 거 또는 방문하는 거 이것까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럼 선거 기간에 대통령은 꼼짝 말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집권당 프리미엄입니다. 우리가 그런 프리미엄은 인정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걸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저는 똑같이 뭐 방송에서도 그러고 지금 여기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권당 프리미엄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비 효과는 틀림없이 있다. 누구한테? 바로 국민의힘 후보인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한테 제법 영향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가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행정수도를 반대해 왔다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세종시에서 계속 밀렸는데 가서 완성하겠다고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임기 초반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완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곧 만들어질 거다. 아주 현실적인 공약이고 정말 세종시 유권자들한테 와닿는 공약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최민호 후보가 이길 것이다 라고 본다면 경기도와 대전 두 군데만 남은 겁니다. 경기도와 대전. 대전 이장우, 허태정, 경기 김은혜, 김동연
글쎄 어떻게 될까요? 이거야말로 개표를 해봐야 한다. 그럼 변수는 뭐냐? 역시 자기 지지층, 왜냐면 이 지방선거는요, 투표율이 대략 55에서 60%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지난 대선이 뭐 77점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었죠, 투표율이. 그거보다 뭐 거의 한 20%포인트 정도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뭐가 좌우하느냐? 결국 응집력이라는 거죠. 진영의 응집력.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6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어서 투표장에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얼른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응집력 그러면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응집력은 뭐 누구든지 다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게 바로 지난 대선하고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 사실은 7, 8%포인트 정도를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로는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0.73%포인트로 이겼죠. 그건 왜 그러냐?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투표장에 많이 갔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 지지자 100명, 윤석열 후보 지지자 100명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90명이 갔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80명이 갔다. 똑같이 100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이깁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기겠죠. 똑같은데 이런 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의 응집력이 일반적으로는 더 강합니다. 그건 뭐 잘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분발해서 투표장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경기, 대전 이런 곳은 국민의힘 후보가 다 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투표장으로 누가 자기 지지층을 많이 끌고 가느냐. 이걸 뭐 조직력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조직적으로 동원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 그 진영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번에 위험해. 그래서 많이 가는 것. 그게 많을수록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라는 곳에 이것도 똑같은 기간 23, 4, 5 조사한 걸 보면 경기도 여기도 김동연이 45.2, 김은혜가 44.3 그래서 0.9%포인트 그리고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2.7 근데 이 같은 기관이 5월 초에 조사한 것보다 5월 초에 조사했을 때는 김은혜 후보가 4%포인트 뒤졌는데 이번에는 0.9%포인트로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역전한 결과는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이 조사에서 경기도 인천이 유종복 45.5, 박남춘 40.6 그래서 4.9%포인트 차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글쎄요 역시 경합지역인 뭐 인천은 제가 뭐 유종복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경합지역인 경기와 대전 이거는 정말 개표를 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건 이제 광역이고 인천 계양을은 어떠냐 계양을 또 개표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데 이 바로 조선일보와 TV조선 여기를 보면 계양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한 2%포인트 정도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총선 요 작은 지역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렇게 보면 아마 개항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개표를 해보기 전엔 모른다. 그걸 누가 안다고 그러느냐. 거기도 역시 지지층을 득표장으로 많이 끌고 가는. 근데 거기에서는 조직력이 가능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올인하고 있죠? 조직력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그거 불법이거든요. 자기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거, 뭐 차량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거. 그런데 암암리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주당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적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니면 전화 통화를 열심히 해서 자, 투표장에 좀 가주세요. 가서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를 찍어주세요. 이런 조직력의 싸움이 된다. 요건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 계양을 틀림없이 거기 뭐 투표율 뭐 한 60% 정도 될 건데 60% 정도 되면 뭐 몇만 명입니다. 그중에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정말 몇천 명이라도 조직력을 동원해서 투표장으로 자기 지지층을 끌고 갔다. 거기가 이기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이 정도의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투표장으로 누가 많이 끌고 가느냐니까. 그래서 인천 계양을 예측할 수가 없는, 여론조사로도 예측할 수 없는, 다만 출구조사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출구조사도 인천 계양을 출구조사는 틀릴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표 차이가 안 날 거니까. 그러니까 농담처럼 거기도 0.73%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박빙이기 때문에 출구조사 자체도 아마도 믿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도지사 최종 판세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